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까 내가 한 말이 너무 튀었던 건 아닐까? 상사 표정이 왜 그랬을까? 동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운 채로 밥을 먹고 씻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는 밤. 사실 저도 그런 밤을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걱정들이 얼마나 에너지 낭비였는지 조금은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한테 일도 관심이 없거든요. 좀 허무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인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남긴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냉정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 속에 있다라고요. 뭔가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 반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가 삶 자체 때문이 아니라 끝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남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 하고 채워지지 않는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고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해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복잡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년 전 사람이 한 말인데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들은 우리한테 생각보다 훨씬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치 자신에게 거대한 조명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지만 실제로 그 조명은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좀 민망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강의실 안에 있던 사람 중 몇 명이나 그 티셔츠를 봤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은 절반 정도는 봤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요, 고작 20%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자리 찾기 바쁘고 교수 말 듣기 바쁘고 옆 친구한테 말 걸기 바빴던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발표하다가 말을 더듬은 그 순간, 점심 먹다가 국물을 옷에 튀긴 그 순간, 계단을 오르다가 발이 걸린 그 순간, 여러분 눈에는 주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기 오늘 점심값 걱정, 오후에 있을 보고서 걱정, 퇴근하고 뭐 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힘이 꽉 차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각자의 맹목적인 의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의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어요. 타인을 관찰하고 평가할 여유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조금 허탈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그토록 눈치 보며 소모했던 에너지가 사실은 없는 시선을 향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타인의 시선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함정이 있는데 바로 더 많이 갖겠다는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맹목적인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지는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면 더 좋은 부서를 원하고, 집을 사면 더 넓은 집을 원하고, 인정을 받으면 더 큰 인정을 원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우리는 늘 달리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한 것 같은 이상한 감각 속에 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애플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1997년에 애플로 복귀했을 때 회사에는 제품이 수백 가지나 있었습니다. 잡스가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수백 가지 제품을 단 4가지로 줄여버린 겁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더 많이 만드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버릴지를 먼저 정한 순간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를 고민하기 전에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덜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 이미 의미가 퇴색된 목표, 남들이 해야 한다고 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삶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선명해집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무언가를 얻는다는 건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복잡해진 삶을 다시 단순하게 되돌리는 출발점입니다.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볼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의외로 소박한 것들입니다. 어릴 때 제가 자주 찾아뵙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딱히 대단한 직함이 있는 분도 아니었고 화려한 이력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먼저 인사하셨다는 것, 약속은 꼭 지키셨다는 것, 누가 힘들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계셨다는 것. 화려했던 직함도 한때 자랑스러웠던 성과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그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고 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다릅니다. 태도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내일 아침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잘못이 있을 때 변명하지 않는 것,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예의를 잃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스펙이 되지도 않고 자랑할 수도 없지만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들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게 됩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한때 매일 같이 밥을 먹던 동료가 이직을 하고 나서 남처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억지로라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연락을 해보고 무언가 잘못한 게 있나 되돌아보고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 관계가 유지됐을까 자책하기도 하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그 만남이 꽃필 시절이 있고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시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강물은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손으로 막으려 하면 손만 차가워질 뿐 물은 결국 흘러갑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는 데 쓰는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훨씬 따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준 배우자, 별것 아닌 것에 같이 웃어주는 오랜 친구,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존재의 무게를 지금 알아채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하겠다. 조건이 갖춰지면 해보겠다. 이 말은 신중한 것처럼 들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합리화일 때가 많습니다. 한 지인분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글 쓰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퇴직하면 꼭 책을 한 권 써보겠다고 수십 년을 말씀하셨어요.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건강이 좀 더 나아지면 써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이 나아지셨습니다. 이번엔 이사가 끝나면 써야겠다고 하셨어요. 이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책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는 오직 현재 속에서만 발현된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두렵더라도 일단 시작한 경험은 결과가 어떻든 우리 안에 무언가를 남겨줍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보낸 시간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별 뜻 없이 던진 말, 무심코한 비교 한마디가 며칠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명절에 친척이 던진 한마디, 직장 상사가 무심코 뱉은 말, 오랜 친구가 별 생각 없이 한 비교. 그 말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설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을 맹목적인 의지의 작동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인간은 그 의지를 인식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말이 내게 상처가 될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지는 결국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정은 논리로 통제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 그 사람의 불안, 그 사람의 편견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것이 내 감정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기분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 사실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남들은 우리 생각만큼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고,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가벼웠고, 화려한 스펙보다 묵묵한 태도가 더 오래 남았고, 붙잡으려 했던 인연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더 소중했고, 기다리기만 했던 완벽한 때는 끝내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 모든 깨달음이 모이면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들 중에서 진짜 내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오늘 단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일의 하루는 조금 더 가벼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딱 한 가지만 머릿속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